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월 20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체크해 볼 사항들이 이번 주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 보기를 하겠죠. 행정명령을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진도를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기간이 나타날 때 항상 우리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다. 그게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뭐 중국 관련된 건 네 번째도 있다고 하면 굳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확실히 눈치 보기 장세인 구조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 뭐 이런 거 공략주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 이야기 드리지만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급하게 매수하는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휴일을 앞두고 전후해서 공략을 좀 해주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또 수익 내면서 또 현금화 시킬 건 현금화 시켜가면서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빌빌거리는 종목들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현금이 돌아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수익을 내서 가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진행된 건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지금 수익이 10% 이상 진행된 종목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또 플러스권이긴 한데 우리가 계속 드리블을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상단으로 올라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4일 정기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사실 뭐 시그널 플레이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다시 잡으면 되죠. 뭐 그거 뭐 아까울 건 없고 여러분들 다만 이제 더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쪼였는데 시그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죠.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개선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물을 내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빨간불에서 공략을 할 거예요. 사실 더 눌리거나 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휴일도 있고 그러면 또 수익 실현 해놓고 나서 다시 공략하는 포인트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올라간 거에 절반 정도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방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면 또 기분이 또 찜찜해.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좀 과감하게 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공략 포인트로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4일 정기도 제가 76,500원 이거 깨지면 분명히 수익 실현하겠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원점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살짝 뭐 양봉 하나 들어오고 다시 어떻게 돼요? 네, 음봉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에서 물량 풀리는 거 있으니까 이 종목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잡아야죠. 왜? 업황이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냐면 뭐 지난주에 LS엘렉이라든지 HD 현대헬렉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HD 현대헬렉이 오늘 조져놨어요. 네,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 이하였거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고점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은 어떻다? 시그널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식으로 가고 있긴 하는데 사실 전기는 사실 좋아요. 그러나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이 업종에 최고로 달리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HD 현대헬렉이 조정을 받거나 매수세가 안 좋으면 얘도 별로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정리하고요. 뭐 그때 전후해서 보면 다시 한번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림이죠, 일단. 그때 다시 공략을 또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갖고는 계속 트레이딩하고 LSL렉 갖고는 어떻게 돼? 계속 드리블 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더 높은 수익률을, 사실은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20%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익을 다 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드리블 할 종목은 또 드리블 하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뭐, 괜찮죠, 여러분? 뭐, 이미 30% 정도 전후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리블 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SLX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땐 낮은 분이 40%되고 높은 분은 거의 50% 육박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LSLX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8만 원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땡큐죠? 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 쟤는 목표가 23, 24, 이 정도 보고 갑니다. 항상.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다음에 시그널 플레이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구간, 이거에서, 뭐, 당연히 이거 모습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어쨌든 LSL에게 일단 카파 증설한 것들하고 수익성 개선 부분은 우리가 봐줘야 된다. 뭐, 지난해보다 못한 건 없잖아. 그 지난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 하는 게 맞죠. 매크로만 이상이 없다면요. 왜?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요. 빅테크라든지, 어쨌든, 진도 나가고 있는 내용들 다 생각해보면 나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홀드 의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종목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13,500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기가 깨지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들어오면, 원래 이런 쪽으로는 항상 제가 막 얘기 드린 내용이 220이 일단 올라오면 어디까지 수렴해야 돼요? 예, 221, 2평, 여기 하단, 여기까지 한번 수렴하는 게 기본적인 N자형 성승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 패턴을 갖다 타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제가 다른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번 주 내 가는 동안에 수익 실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뭐 전후해서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이상인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일찍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이야기 드린 구간은 여기였거든. 여기하고 요 구간 그죠? 21평이 여기서 얘기 드렸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 전선주 하시려고 하면 뭐 하실래요? 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온전선 그죠?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거 다 설득 좋아. LS 에코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당시에 저희가 들어갔던 게 LS 에코하고 가온전선 쪽이었다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일찍 하신 분은 여기였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제가 중순부터 이야기 됐으니까 이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주주천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간에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도 꽤 많은 또 수익을 만들어내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또 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제가 또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드 시그널이다라고 한다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 갖고는 오늘까지는 그래도 뭐 봐줘야죠.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 스타트 라인이 아주 뭐 깔끔합니다. 여기 요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25,500원인데 뭐 21,000원 뭐 이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와서 2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계속 드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도달이 되지 않았고요. 이런 구조로 갈 때 상승을 한다라고 한번 쭉 치고 올라오는 시그널이 나올 거거든요. 이때가 마지막 피날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쾅 쳐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저는 마무리하는 단계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 들어오면 공략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제가 트리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이거 15% 리가캠 한 20%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구간과 이 구간이고요. 얘도 여기서 여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다 정리하고 이제 남은 게 리가캠바이오하고 유한양행 HLB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다들 어때요? 내용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드립을 가는 걸로 하시죠. 리커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수주에 관련된 내용 이슈가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쇼폼으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글쎄요, 지금은 아직까지 시그널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 이동평균선이 교차점 자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 이렇게 되면 요 구간에서만큼 브레이크 잡는데 여기서 상방으로 칠지 하방으로 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그널 플레이 해야 된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수급을 형성해 나갈지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홀드하고 가야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내일 뭐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건 트럼프가 어떤 뭐 액션을 취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형성을 해 놓은 것이다. HLB와 HLB 생명과 요거 뭐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니까 그쵸? 여긴 여기고요. 그래서 HLB를 위주로 보시는데 뭐 괜찮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지금 봐줘야 됩니다. 한번 올라오고 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매수세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수급 현황에서 주가가 하방으로 눌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상방으로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리버세란이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땐 뭐 그래도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제가 명절 이후에 많이 그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는 걸로 해보죠. 항상 우리가 조금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의 고비, 두 번의 고비 정도가 항상 존재하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한 번 더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조금 쉬고 있다가 이게 수익 거래의 장점이죠. 그러나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일자가 앞으로 3월 20일 기준치로 해가지고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정을 갖다 크게 누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겁은 주겠죠. 왜? 개미를 좀 털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두산밖에 뭐 제가 이거는 백투 노멀로 본다. 그래서 백투 노멀로 가면 5만 원대를 봐야 된다. 그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10%를 계산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그거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중장기 개념으로 좀 보자. 그리고 한번 올라와서 눌림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면 여기서 가져야 되는 건 여기 윗단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 생각은 해볼게요. 이 종목이 222등표 윗단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눌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밸류에이션을 체크해주고 시장에서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아줘야 돼라고 평가를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방에서 눌린다 그러면 저기서는 딱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222 이동평균선 그 접점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형성하는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터지냐에 따라서 더 계속해서 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공략 포인트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42,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드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수익성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뭐 드립을 하면서 가야겠죠. 이제 코리아 FT SL도 최근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들어온 거고 아무래도 스몰캡이다 보니까 코리아 FT가 좀 더 탄력성은 상당히 좋다. 자, 하이브리드카는 올해 2025년도에 현대차가 목표로 삼고 있는 주력이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 다만 지금 우리는 관세 우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랬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게요. 해서 한 10% 내고 바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방산업의 단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방산업은 관세 맞으면 그대로 다 두들겨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로 다이렉트로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다 보면 이 전방산업들이 참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방산업 같은 경우는 매크로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악재가 없을 때 그리고 업황이 좋을 때만 잘 달려나가는 근데 그럴 때 또 달릴 때는 무섭죠. 그런 것들은 뭐 향후에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면 일단 올해는 하이브리드카 하고요. 자동차 보석 이쪽 부분에서 SL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매물이 나와도 저는 이 저점을 훼손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 라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경우는 쫄지 말고 더 매수를 또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현재부터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 구간 불안불안하죠.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리블 가야 될 건 가야 된다.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지금 보통 한 7에서 한 8%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좀 더 드리블 하면서 가야죠. 뭐 우리가 아래 눌리면 더 잡는 쪽으로 해. 왜 좋으니까 지금 위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그리고 1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뭐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겁나게 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방보다는 매크로 안 좋았을 때 그 가치 그거 부분보다 더 훼손될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엔터 쪽엔 저희가 JYP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69,000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68,500원이나 69,500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추정할 때 69,000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실 거다.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평단 조절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거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 엔터 쪽도 달릴 때는 쭉 달려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하고 별로 영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공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가시는 쪽으로 해보죠. 이격이 조금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때 한번 위로 쭉 칠 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11선과 일봉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바로 수익관리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한국콜마죠. 제가 항상 1번은 한국콜마고 그 다음에 2번이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맥스가 먼저 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국콜마 비중이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한국콜마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 어쨌든 우리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시그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양호하죠. 뭐 그렇죠. 한국콜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드립을 잘 해나가고 홀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봄 되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달린 거, 늦게 달린 거, 뭐 이렇게 가는 것들 따라가는 것들이니까 자, 일단 코스맥스 먼저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거 별로 없으니까 계속해서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차후에 공략주 모니터링 하는 시간으로 준비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드릴게요. 뭐 한국전력이나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잖아요. 뭐 한전도 나름 그래도 지금 양호하게 지금 플러스 시그널을 갖고 갑니다. 이게 한전 같은 경우 한 번 매수 들어올 때 쉬지도 않거든요. 또 보수적인 종목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몇 종목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다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뭐 다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거나 또 매수 포인트나 이 정도 수준에서 공략하면 크게 우리가 문제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리포트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가면서 또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버렸잖아요. 셀트리온하고 4일 전기를 10% 이상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들 하나는 또 대체해서 항상 하나는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샘플로 이야기 드려보면 자, 여러분 그때 한국콜마하고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두 개를 갖다 예를 들면 이야기 드렸어. 자, 그런데 반반씩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 빌빌해. 그럼 한국콜마로도 이렇게 넘어와 줘야겠지.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버리고 바로 들어오는 거. 오늘도 이야기 드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S 리테일 쪽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캐시를 갖다 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종목 갖고 빨리빨리 이제 초창기에 매수할 때 위로 튀는 종목들, 그걸 갖고 드리블을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 되면 올라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물론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서 시간이 흐르면 다 올라와요. 그런 개념으로만 늘 보다 보면, 글쎄, 제가 볼 땐 또 안 좋은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점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드리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과감하게 하세요. 좀 빌빌한다, 그럼 정리하시고. 달리고 있고 우상향 플러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계속 드리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분기가 끝나고 주가가 한 번씩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약간 변동성 구간이 존재할 때는 항상 그렇게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